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CSI 지표, CPI 지표죠. 물가지수 지표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대본도 좀 써놓고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어저께는 못했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침 또 다행히 그래도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 같이 또 실적 반등이 살짝 그 지수 반등이 있어서 네, 좀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매크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서 뭐 오늘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부모님 것도 제가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신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팔아라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은 위기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제 주변에도 위기 대응차 현금화 해놓는 친구들이 이제 한둘씩 생겨나기 시작할 정도로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여러 주변 사람들이 뭐 곡소리 나는 개미들이 곡소리 나는 장세들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CPI 지표가 발현되고 8.4%인가 나왔었죠. 8.3%인가? 또 급락도 하고 요즘에 뭐 어저께도 뭐 나스닥도 2% 가까이 빠지다가 또 오르다가 또 보합까지 갔다가 완전 거의 난장판 장세죠.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 넘게씩 빠졌는데 제 지로는 이 공포에 사실 제가 빠지더라도 공포에 빠지진 않아요. 않는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막 거의 막 급락하는 이 장세에 무서워서 떠나는 것은 진짜로 최악의 상황. 그 개인적으로는 항상 주가가 어떤 급락의 위험에 있다든지 막 뭐 아노미처럼 쫙 파는 기간에 저는 파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그래도 그거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뭐 살짝 좀 반등하거나 했을 때 그때 팔지. 뭐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파는 거는 제일 개미들이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뭐 그런 것을 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계속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너무 좋아하는 이 섹터를 버리기에는 너무 확률적으로 아깝다. 매크로는 아무도 전 세계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섹터의 그 가능성을 버리기에는 모든 것은 다 확률인데 확률적으로 아쉬워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요거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부분은 뭐 계속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얘기가 좀 길 것 같은데 좀 짧게 나눠서 이 업로드를 한다든지 좀 주말에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또 이슈도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LNF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증 높은 LNF가 드디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에. 그래서 중요한 이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또한 지금 굉장히 뉴스들이 많아요. 제목은 위기 속 LNF 급등이라고 좋게 써놨고 에코프로비엠의 회장 및 임원 기소 이 이슈가 있고 또 나노신소재 또 뭐 오늘 장 끝나고인가요? 유증 이슈도 있었고 금액은 크진 않지만 LNF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공시를 통해서 장래 계획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것도 꽤 큰 것 같은데 LG 엔솔하고 머스크 미팅이 또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엔솔의 수직 계열의 밸류 체인에 연관 있는 데들은 다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든 방한 기간에 현대차 미국 공장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SK 밸류체인도 뭐 그래서 LG, SK 밸류체인 전부 다 뭐 큰 흐름들이 배터리 섹터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첨보도 요즘 좋진 않지만 중국 때문에 이것도 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전체 제가 지지난 영상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매크로는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 뭐 거의
역대급 폭락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터리 섹터는 상단 밴드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는 거. 물론 대부분 양극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상단 근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잘 골랐다. 우상향 섹터에 잘 골라 있고, 특히 요즘 같이 금리 시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숫자만 믿어라. 숫자 실적이 안 나오는 뭐 메타버스 이런 거 게임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겠고, 이렇게 실적 숫자 나오는 찍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거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그 기반 하에서 지금 실적 안 나오는 것들은 지금 뭐 그냥 무조건 다 날아간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굉장히 그나마 뭐 다른 섹터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나마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또 할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섹터는 굉장히 좋았죠. 그 어저께 요즘에 뭐 폭락을 계속하던 전기차 같은 것들이 리비안 루시드를 비롯해서 테슬라는 어저께 잘 못 올랐죠. 뭐 비트코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상해 이슈도 있고 그 기술주도 좀 괜찮았던 와중에 이런 전기차들이 이선 전기차들이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섹터의 장점들도 호재들도 많이 나오면서 SK 공장도 뭐 짓는다. 현대차 공장도 짓는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섹터에 큰 훈풍이 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한두 가지 이슈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엔솔 같은 경우도 뭐 3% 올랐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3%.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오늘 아마 끝나고 나왔는데 조금 또 컨센보다 더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내렸던 6%를 그대로 다 회복했고 일진 머티리얼즈 장래 계획 나와 있고 이것도 뒤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포케, 엔캠도 많이 좀 회복했고 에코프로는 많이 회복 못했습니다. 세로닉스도 2%, 에코프로 이제 나노 신소재가 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호재가 미리 좀 퍼졌는지 어쨌든 굉장히 실적도 좋고 계속 거의 상단 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것도 아직은 많이 회복 못했죠. 첨보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아직 바닥 단기 바닥권이고요.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뭐 어저께 빠졌던 것들 그대로 다 회복한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얘네도 진짜 주가가 안 오르지만 뭐 오늘은 그 현대차 호재 이슈도 좀 더 명확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극재 대장들이죠. 대장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LNF를 비교해 보면 우측에 보시면 10조 3천억하고 8조 600억. 오늘 좀 등락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또 단숨에 하루 이틀 사이에 78%까지 이렇게 비율을 좁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표가 괜히 만들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비엠 시총은 더 높아지겠죠. 유상 증자가 끝나면.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뭐 에코프로비엠 LNF 주주분들은 에코프로비엠만 가냐 이거 너무 아쉽다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됩니다. 또 반대로 LNF가 잘 갈 때는 야 이거 말이 되냐 이 뭐 80%가 넘었다 뭐 90%까지 갔다 이게 말이 되냐 하지만 또 결국은 또 에코프로비엠이 또 격차를 벌리고요. 이렇게 먼저 누구든지 가줘야 된다. 에코프로비엠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시프트 한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어, 또 말씀드려 굉장히 유튜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에코프로비엠 LNF 저는 그런 영상 그 검색해 보면 별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지금 엔솔 뭐 테슬라 향 뭐 내일 공시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저도 물론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 사실 제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늘려볼까 해가지고 좀 자극적인 멘트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지만 왜냐면 저, 같,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투자 금액을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구독자 갖고 뭐 도움도 안 됩니다 사실 전혀. 근데 이제 저는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구독자를 늘리려고 뭐 이렇게 보람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과연 돈을 실제로 버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계좌 인증을 꼭 너무 유치하지만 계좌 인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뭐 잘 수익을 못 올리면서 그렇게 남들한테 추천을 하는 건 아닌지 저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 일기처럼 제가 생각하는 흐름을 음, 조금이라도 뭐 수준이 낮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그런 영상들은 진짜 안 보셨으면 막 심지어 그런 거 보면 댓글들에 너무 감사합니다. 막 도움 많이 됐습니다. 매수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 루나코인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가셨다가 훅훅 날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공부하고 오랜 투자자 동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절대 돈 못 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진짜 그런 영상 보고 뭐 차트 영상 보고 요즘 이같이 매크로 어려운데 무슨 차트가 맞습니까 사실. 차크로는 진짜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를 진짜 빨리 제 구독자님들이라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 부분들은 돈을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나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뭐 절대 하지도 않고 어, 테슬라나 뭐 이런 배터리 위주로 물론 다른 종목도 하긴 합니다. 배터리만 지금 한 20억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지만 뭐 이것도 제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자산가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실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도 또 저처럼 공부 많이 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또 중간에 또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너무 요즘에 주변에서도 그렇고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뭐 너무나 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식은 진짜 개미들처럼 일반 개미들처럼 하면 절대 못 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누계 계좌를 한번 자기 열어보시라고. 1개월 계좌 말고요. 3개월 계좌 말고요. 3년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들이 진짜 마이너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 180도 변하지 않으면은 계속 벌 수 없다라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투자 방식을 전혀 180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벌 수 없다라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속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LNF가 8조 600억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죠. 셀트리온 뭐 6% 빠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정도 빠졌는데 그래서 시총 차이가 거의 6천억밖에 안 나는 수준까지 왔어요. 에코프로빔은 이제 덕보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월요일 날 LNF가 어쨌든 실적을 당연히 좋은 실적을 제 뒤에서 맨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당연히 좋은 실적을 어닝을 예상치를 넘는 컨센서스를 넘는 실적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뭐 반짝거리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은 왜 오늘은 LNF가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급등했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실적 어닝 드리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벤트 드리븐이라 보면 되는데 어 휘스퍼링이라고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렇게 흘러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NF는 당연히 1분기 실적이 거의 원통형이고 테슬라고 이 실적이 워낙 제일 압도적으로 좋았을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오면 호실적이 나면 당연히 빵 한번 튀겠죠. 그때 매도를 할 목적으로 막 오늘 올라도 뭐 오늘 3% 씩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해가지고 지금 그런 세력 때문에 오늘 압도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뭐 에코프로비엠 무슨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그램에 BM에서 LNF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비율이 벌어지고 하면은 LNF를 에코 프로그램에 옮기기도 하고 에코 프로그램을 LNF로 옮기기도 하고 거의 똑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관들도 별거 없어요. 얘네들도 다 이렇게 시총 보고 이익치가 이 정도 나니까 시총 갭은 이렇게 차이 난다. 뭐 이런 셈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뭐 이코프로빔에서 또 LNF도 온 것도 있고 어, LNF의 어쨌든 실적을 보고 나서 단타로 들어오는 기관들도 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 기관들은 월요일날 실적이 좋으면은 날 좀 나갈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또 실적이 당연히 좋고 근데 그 이후에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점프할 때 이제 당연히 얘네들은 뭐 5%라도 먹으려고 들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때 팔려는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단기적으로 먹고 나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 부분은 뭐 일단은 뭐 현금이 급한 분들은 그 상승 폭에 따라서 뭐 일부 현금화 하시는 것도 뭐 고려 그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또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나스닥이 뭐 아직까지는 지금 또 2% 오르지만 선물이 2% 오르지만 나중에 또 2%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테슬라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7% 이상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말 하도 뭐 왔다 갔다 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월요일에 또 이런 장세가 좋으면 또 더 오를 수도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매크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쉽게 매크로에게는 확률에 의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수준 같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위기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첨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이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나노 신소재는 다른 데보다 기술력의 수준이 특히 높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어저께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들이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탄하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거의 최고가의 근처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노신소재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대주전재료나 뭐 여러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렇게 하고 실리콘 음극재 일점 머티리얼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박이죠. 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음극재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실리콘 음극재가 개발을 하려면 뭐 내년이 되고 있고 뭐 올해부터 미리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지금 실제 기술적인 진입이 그 격차가 뭐랄까 시장 진입하기 어려운 게 나노 신소재의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술력을 바탕 요즘에는 진짜 숫자 지키는데 압도적인 기술력 이런 회사들을 갖춘 회사들이 좀 더 독보적으로 돈이 또 몰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뭐 누가 김철정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나요? 그 지금 시장이 작년에는 사실 배터리자만 붙었으면 무조건 다 오르는 시장이었지만 지금같이 이 매크로가 어려운 시장에는 이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숫자 실적으로 바로바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기업에만 더 쏠리는 지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업체라도 뭐 좀 덜 얘네들은 안 갔다 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 기술 찍히는 거, 이런 가격 전가가 되는 거, 양극재가 그 부분이겠죠. 완전히 철저하게 다 전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증명이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또 포션을 그렇게 양극재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유상증자가 장 끝나고 공시가 됐죠. 700, 800억 정도의 규모죠.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제3자 배정 증자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3자 배정 증자가 되는 거는 뭐 당연히 호재죠. 근데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규모, 이렇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발행가액은 6만 원이라서 한 20% 정도, 19% 정도 할증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증가액은, 발행가액은 조금 싸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3자 배정 증자는 뭐 당연히 호재죠. 뭐 주주 배정 증자도 당연히 요즘에는 이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시설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쓰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다른 종목에서는 악재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만 배터리 섹터에는 뭐 거의 다 뭐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시설 자금에 550억, 운영 자금에 250억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실적도 찍히고 기술도 압도적인 회사다. 이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주가가 거의 최고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좋지가 않은데 이 시총이 꽤 큰 회사죠. 3조 7천억. 아까 이쪽에는 나노신소재는 8천억밖에 시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 이쪽에는 뭐 2, 30%씩 일진 머티리얼즈는 많이 좋지 않지만 지금 공시가 나왔죠. 유럽 지역 내 사업 추진 계획을 스페인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MS 확대하겠다. 그래서 5천억을 투자하겠다. 투자 많이 하네요. 연산 2.5톤에 일렉포일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이다. 그래서 IR을 좀 할 거다. 이제 주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전을 노리려고 이렇게 투자를 IR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실적도 항상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시간이 또 길어지고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뭐 어저께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주가는 안 좋았지만 저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에코프로비엠의 이 뉴스가 어, 악, 악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저는 뭐 이거는 다 이미 선 반영된 악재죠. 뭐 그래서 지금 뭐 이동채 회장이 당연히 이거를 미리 알고 물러난 거죠. 당연히 지금 뭐 완전 대기업이 될 만한 이 에코프로 회장이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이게 굉장히 아쉽죠.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이런 고작 그 11억인가요? 이렇게 작은 돈을 돈 때문에 물론 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돈이 있겠지만 이런 작은 돈 갖고 이렇게 음, 대기업급의 회장의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튼 이거는 다 이미 반영돼서 알고서 나갔던 거 물러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아니죠. 근데 뭐 이것도 지금 요즘에 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이거에 결부 붙이셔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뭐 이거는 다 사전에 공감이 다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결과를 붙이면은야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뉴스를 보시고 악재 떴습니다. 막 이런 거는 그 이전의 히스토리를 전혀 이 주주로서의 자격이 조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제가 뭐 디스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공부가 안 되셨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식의 대응은 그리고 제 뒷부분은 좀 길어지고 있어서 뭐 현대차나 지금 또 중요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2편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NF나 뭐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2편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어서 부탁드립니다.